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게 책이 참 간단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더라고요. 1장에서는 좋은 태도를 위해서 어떤 정서를 가져야 되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를 했고, 2장에서는 좋은 태도를 위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태도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좋은 태도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가에서 긍정, 유연성, 겸손, 배려, 인내, 도전, 의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해석하는 게 나만의 해석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전을 보면 긍정에는 그러하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게 저는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좋다 그러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좋아 하지만 누군가 하나가 그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긍정인 가운데서도 뭐 긍정이 같이 하자는 건 맞는데 토를 달면서 나오는 거는 긍정이면서도 뭔가 잘해지 가자는 거죠. 목표인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게 나오는 것도 좀 분위기를 좀 죽이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긍정은 또 다른 나의 긍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와 다른 긍정.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든지 사람들은 그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긴 한데 그 외에 사람들이 불안심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불안한 거 다 갖고 있지만 덮고 가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표현을 해서 그거를 부정적인 거나 잘못된 그 싹을 없애가면서 가면은 더 좋지만 부정적이라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사람이 같이 옆에 있어야 같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유연성은 제가 이 사전적인 의문은 딱딱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유연성이래요. 근데 유연성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여기 책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나무는 큰 바람이 꺾이는데 부드러운 갈대는 꺾이지 않고 흔들리다가 제자리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그 유연성이 우리 사람한테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스스로 만든 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켜온 나를 보면 유연성이 그다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그 유연성도 사람하고 화합을 하면서 유연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유연성을 지키고 남들과 상관없이 지킬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단어였고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면서도 높아지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헤드라고 그러죠.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손을 말로만 겸손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살아보면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낮아져서 진짜 그분이 헤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봤는데 어느 신부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소부 일을 하셨대요. 한 달 동안 자기가 휴식년인가 뭐 잠깐 한 달 쉬는 게 있는데 1년이 쉬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자기가 일부러 돈을 벌어봤대요. 왜냐면 사제인 경우는 거기서 월급이 거의 나오잖아요. 성당에서 나오고 그 신자들이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드시는 거부터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청소를 한번 해봤대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돈 버는 게 자기 처음이었대 그게 청소가. 근데 지나가면서 아저씨 쓰레기컵 여기 종이컵 이걸 버려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생전 신부님은 들어봤는데 아저씨란 말 듣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갖고 이렇게 쳐다봤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청소를 했는데 밥 먹는 것도 그거 들키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님 앞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숨어서 어느 트럭 뒤에 숨어서 빵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휴게소에서 일을 했는데 기자가 신부님 그러고 저는 얘기를 했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신부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딱 신부님 그러는 순간 깜짝 놀라갖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신부님 뭐 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나와봤다. 나 100만 원 받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11조 내고 그 다음에 또 교무금 내고 뭐 헌금 내고 애들 키우고 진짜 피눈물 나는 실천을 해봤고 자기가 엊그저께 선물 받았을 때 10만 원 택이 붙어있는 옷을 받았대. 하나 10만 원이 써있더래요. 이 10만 원이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값어치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안 하고 그저 거저받았을 때 선물은 아 그래 좋은 거니까 감사합니다는 하지만 값어치가 없었잖아요. 가치를 따지자. 네, 값어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10만 원 선이 진짜 뭐 1000만 원에서 10만 원 준 거 하고 100만 원에서 10만 원은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겸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이 얼마나 그런 몸에 배어 있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는데 스스로 올리려고 굉장히 많이 쓰죠. 다 핏대 높여가면서 내가 잘났어 막 이렇게 그죠. 목에 기부스도 많이 하고 다니고 많아요. 특히 그 백화점 갑질하는 여자들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갑질 한번 해봅시다. 불쌍한 것 같아. 그 갑질이 그 어디에서 나오는 게 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돈에 대해서 그게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하면서 써집니다. 그래서 진짜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는데 옛날 성인 분자들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 읽으면서 야 아직도 그래도 성직자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쁘더라고요. 좀 기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직자들도 유세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성직자들도 많잖아요. 목사나 특히 절도 다 돈이라면서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저께 만우절에 계신 공순이 내려와서 그냥 세상을 시끄럽게 했잖아. 그렇죠. 만우절이군요. 만우절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절에서 좀 시끄러웠어요 어저께. 그리고 이제 그 배려는 타인의 마음에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인데 그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배려가 이거 배려를 읽으면서 제가 지금 사실은 무술이과라고 제가 계속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엉덩이 먼저 일어나요. 누가 뭐 필요하다고 내가 엉덩이 떼는 거예요. 내가 안 일어나도 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시댁의 막내 며느리였거든요. 형님들이 2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뭘 하면 엉덩이는 제가 떼야 돼. 무조건. 물, 네. 뭐 접시 갖고 와, 네. 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결혼했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어디든지 가면 내가 손님임에도 불구하고도 가서 알면 이제 모를 때는 안 그러는데 아는 데 가면 내가 갖고 와. 얘기하고 내가 갖고 와. 그게 어떤 때 보면은 좀 뭐랄까 나 왜 하고 있지? 나 왜 하고 있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저걸 하고 있지? 그런 생각도 들다가 아 그래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되게 웃겨요. 저 혼자서도 그거 안 일어나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일어나서 뭘 하겠다고 참. 배려는 평생 습관에 몸에 배야 된다고 이런 거예요. 아니죠. 제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제가 자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혼자 스스로. 그리고 이제 그 책 122쪽에 보면요. 이게 이제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왜 닫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은 배려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 있어서 그걸 스스로 즐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왜 해놓고 하나가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즐거움이 없는 희생뿐이라면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내가 친구한테도 마찬가지고 가족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받으려고 주진 않아요. 사실 줄 때는. 그죠? 내가 뭘 베풀고 주고 인심 쓸 때는 내가 기분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내가 10번, 20번을 줬는데 상대방에서 뭐가 하나도 안 나오면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거 아닌데 나 사실 받자고 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기대심리가 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려는 진짜 스스로를 즐길 줄 알아야 배려가 진정한 배려가
아이디어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거. 많이 인내하시고 사시죠? 성질 많이 나잖아요. 살다 보면 욕도 나오고 다 살면서 인내는 다 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걸 보면 외국 사람들 많이 좀 존경을 해요. 외국 사람들은 유머러스하게 확 던지잖아요. 그걸 참 제가 부러워요. 자기 힘들거나 상대방한테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기분 안 나쁘게도 해줘야 되고 그죠? 상대방한테 뭘 얘기할 때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참았다가 타이밍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 참았다가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그렇고 내가 뭐든지 몸으로 참아내는 거는 몸으로 참아내다가 언젠가는 한번 터지잖아요. 네. 근데 그 인내를 내가 왜 해야 되겠다는 거를 그 인내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참기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안 참는 거죠.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 임신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게 8개월째 내가 이렇게 가지고 버스가 오는데 아가씨 그때 아가씨인 줄 알고 막 뛰어가는데 몸이 안 나가는 거야 앞으로 뛰어가지 못하는 거야. 배가 이러니까 어머 나 임신했구나 뛰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너무 웃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 몸이 무겁고 화장실 자주 가고 짜증나고 몸이 막 이렇게 태도 막 엉클어지다 애기 낳고 나면 그걸 왜 그랬어요? 인내 사랑의 그 열매 애들 낳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애들 키우면서 다 잊어버려. 여자들은 그 고통 애 낳을 때 고통 다 잊어버려. 근데 또 나. 또 나. 왜? 그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또 애를 낳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진짜 제일 큰 게 그 인내 사랑 같아요. 사랑. 인내도 사랑이 있어야 참아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도전은 여기 뭐 제일 도전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 맞서갖고 정면으로 맞서갖고. 대단하시죠. 들어오자마자 그냥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그 도전하는 거야 지금? 도전을 하고 산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물론 남자들은 사업하시면서 도전을 많이 하시지만 글쎄 그 보통의 자기 일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도전을 그닥 안 해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 보면 다 도전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싶긴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제일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일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참 도전한다는 게 쉽진 않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왜 안 하던 걸 하면은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잖아요. 제일 떨릴 때가 시험 볼 때 떨리고 우리 운전 처음 할 때 얼마나 긴장돼요. 처음 운전하면은 막 식은땀 나잖아요. 백미러 봐야 되고 막 사이드 미러 봐야 되고 깜빡이 잘못 켜고 막 이게 하다가 와이퍼가 움직이고 그런 힘든 시절이 지나야 그렇게 되는데 도전한다는 게 그렇게 미숙한 거를 익숙하게 하는 게 도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지금 여기 신학으로 오는 것도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시간에 맞게 갈 수 있느냐. 7시까지 여기 약속인데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잠과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항상 뭐 집에서 6시, 7시에 일어났는데 여기 오려면 5시 반, 6시에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나와야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살면서 작은 도전이지만 계속 우리 도전하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걸 느끼고요. 의리는 사랑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도리가. 내가 할 때는 자 이런 방향으로 하면 내가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상대방은 그게 자기 성에 안 찰 수가 있어요. 그게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진짜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이 공동체에서 움직이면 누구나 다 아침에 힐링을 탔으면 일찍 오세요. 근데 어차피 올 거면 시간 5분, 10분이지만 다 일찍 와서 같이 7시에 시작을 해야 9시에 딱 정강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끝날 때도 보면은 뭐 바쁜 사람 먼저 가고 저기 하면은 뭐 이게 뒤죽박죽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간을 좀 잘 지켜가지고 7시까지는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봐요. 차현정 이사님 일찍 와갖고 찐빵 탁 쪄놓고 사과 탁 잘라놓고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는 생각을 해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써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시간 맞춰서 모른다는 거 조금 생각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 뒤에 보시면 여기 한번 보셨어요? 책들이 다 없으세요? 주문해드려요? 책들이 없으셔. 여기에 그 인격도 타고난다. 하지만 후천적 능력이다. 태도 심리학에서 배우는 삶을 배우는 ABC가 있어요. 에펙트, 그리고 코디션 이렇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나온 건데 에펙트는 영향을 미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를 가져야 우리가 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비헤이버는 우리 너무 많이 알죠. 그 습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왜 내가 습관을 바꾸려면 며칠 해야 된다고요? 21일. 그러니까 습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21일이 필요한데 처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뭘 바꿀까? 뭘 시작을 해볼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항상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3일만 지나면 또 똑같은 계획을 또 세우십시오. 3일만 되면 다시 똑같은 일을 계속 오늘부터 해야지. 그걸 계속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해야지. 특히 여자들 살 빼는 거 오늘부터 해야지. 오늘까지만 먹고 이거 아니고 오늘까지만 맥주 마시고 오늘까지만 뭐 파전 먹고 아니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해야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코니션이라고 하죠. 예, 들었어요. 코니션 이거는 컨디션? 이게 뭐예요? 코니션이요? 인지하다, 인식하다.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하고 상대방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고방식이라는 게 그 생각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A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 B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견해를 좁히는 게 되게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은 서로가 얘기를 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예로 뭘 드리냐면 예로 뭘 말씀드리냐면 그 사자와 소 이야기 아시죠? 사자는 고기를 좋아해서 소한테 사랑하니까 소한테 계속 고기를 주려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너 가져, 너 먹어. 그리고 소는 풀만 먹고 사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자한테 풀만 주고 있어요. 그거 얘기가 안 돼서 만약에 그게 얘기를 해서 나는 풀 먹고 싶어, 나는 풀을 좋아해,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 나는 고기를 좋아해, 고기를 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서로가 이게 다툼이 없을 텐데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좋은 거 무조건 줬더니 이게 결국 나랑 너랑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그 의견 차이를 서로가 이해를 해주면서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소와 사자 사이는 사랑은 있었는데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우리도 똑같은 인주인데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표현 안 하잖아요. 특히 표현 안 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는 문화도 없었고요. 얘기만 하면 시끄러 조용히 해. 밥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밥상밖에 없는데 밥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얘기할 시간을 주나요? 가서 공부해. 엄마들 텔레비전 보고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같이 책 읽고 하는 게 진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그게 그래도 그나마 어렸을 때는 밥상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그나마 그때 방 하나에 다 네. 있었으니까. 하여튼 밥상은 그 시간 되면은 저녁 때는 식사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하고 저녁은. 아침에는 뭐 5분 차이죠. 뭐 먹고 나가고 했어도 아침은 다 먹고 나갔고 저녁에는 뭐 했는데 요즘에는 그 애들 그 시간엔 학원 가고 엄마만 집에 있고 아니면 엄마 운동하고 아빠는 늦게 오고 그게 돼서 소통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카톡이 있어서 가족방이 생기고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마치고 토론을 30분 동안 이 단어 있잖아요. 단어 가지고 제가 이걸 다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각 조에서 좋으신 단어를 2개나 3개 정도만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는 이게 그러니까 긍정성, 유연성, 경성, 배려, 인내, 도전, 의리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근데 지난번에 여기 다 너무 잘하더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발표할 때 알았어요. 대표님 10시에 못 끝나요. 아니 10시에 못 끝나. 그냥 다 해요? 다 해서 지금 시간이 제가 좀 빨라서 10분 전이니까 나 이제 나발고기 시작했으니까 조심들 하세요. 8시 대표님 8시 12시. 15분까지 하면 돼요. 지금 7시 50분이요. 벌써 그리고 8시 15분 15분까지 네. 하셔서 다 하래요. 아까 단어 네. 단어 네, 다 네, 하셔서 어떻게 네, 해주세요. 네. 여기